12월 9일 목요일 밤 11시 정각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8년도에 울진 삼척 지역으로 북괴 무장공비 120명이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침투하고 강원도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한 마을을 거점화하고 해방구로 만들기 위한 작업 중 반발하는 이승복 당시 어린이 가족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아마 그날에 즈음에서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오늘을 기점으로 그것을 상기하고자 영상을 한번 켜봤고요. 그에 앞서 가지고 경주신문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할게요. 경주신문은 주간지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은 경주 지역 그리고 경북 지역 일부 소식들을 전하는 신문입니다. 사설이라든지 이런 논조를 봤을 때는 뭐 굳이 좌다 우다를 가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굳이 나눈다면은 경향신문에 가까운 그런 신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2021년 탄소 중립 경영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사진이 나와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원래 탄소를 낮추는 에너지 시스템이죠. 일식 전문가가 일식 경연대회에 나가가지고 중식, 한식 전문가들을 따돌리고 입상을 했다.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것보다도 이 사람들이요, 보면 지금까지 그 김일성의 유훈인 조선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던 문재인에게 눈치 슬금슬금 보면서 내응하고 있던 자들 아닙니까? 그것을 또 감사를 했던 사람이 최재형 감사원장님이었죠. 이제 정권 막바지에 들어가니까 친원전스러운 발언들을 한마디씩 내놓고 하던데 타이밍 놓쳤죠. 그 전에 했었어야 진가를 알아봐 주는 거지.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맥스터 건설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경주 지역의 타 지역에 있는 좌익분자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경주역 앞에 광장에서 천막 쳐놓고 농성 벌리고 그렇게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수원 직원들도 나왔어요. 맞대응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볼만하겠다 싶어서 제가 봤는데, 과학적으로 설득하고 시민들을 설득하면서 정면 돌파할 생각은 않고 현수막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도 노동자입니다. 우리도 노동자입니다. 좀 봐주소. 우리 같은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밥맛 떨어진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신한울 원전 있지 않습니까? 울진에. 거기에 노조원들 노란 리본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거기 노조 간부 중 한 사람은 자기 사무실 벽에다가 간첩 신영복 글씨체 하사받았는 거 벽에 턱 자랑스럽게 걸어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좌익들이 매도해놨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해석의 보수라는 단어가 아니라, 원래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일신 우일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과거로부터 계속 좋아지고 있다. 계속 좋아지고 있다. 환경에서든 경제에서든 뭐 정치에서든 계속 좋아지고 있다. 건강에서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보수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사고에 빠져들지 않고 음모론적 사고를 비판적으로 경계하면서 바라보고, 그런 게 이제 보수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에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땔감 안 쓴다. 가스 쓴다. 가스 안 쓴다. 원자력 쓴다. 또 그 다음 더 좋은 거 있으면 또 쓴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보수가.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옹호하고 없애면 안 된다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직원들 하는 꼴을 보면은 단 1%도 힘이 되어주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욕봅니다. 태권도 공원이 무주로 당시 노무현 정권 때 정치 논리에 의해 가지고 갓버림으로써 애따 하고 던져준 게 방패장이고, 방패장하고 옵션으로 따라오는 게 약속이 한수원 본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경기도 지역에서 강제 이주되어 온 상태입니다. 그건 애석하게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누구나 자기 먹고 사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의 장래,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소신이 있고,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죠. 직원들로서. 예? 그렇지만은 그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은 거기 있는 사장도 함부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놀아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경주시 선관위에서 내년 선거 사무보조원 공개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특히 부정선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활동해 보시죠. 저도 무료 봉사도 아니고 돈도 주거든요. 이철우 도지사가 민생 살리기 중점 추진해라. 방역 민생 투트랙 전략이라고 합니다. 방역 민생 투트랙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없애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돈을 냅다 쫙 뿌리든가. 경상북도가 내년도 국비 예산 10조 원 달성했다고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철우 씨는 그동안 권영진과 함께 지방 분권 어쩌고 저쩌고 타령하면서 돌아다니고 캠페인 했었죠. 재정 자립에 대해서는 해보지도 못하면서. 경상북도는 호사카 유지 교수의 저서 독도 1500년의 역사 영문판을 500부 발간했다고 합니다. 예, 경상북도 이런 곳입니다. 호사카 유지 같은 좌익 분자들 끌어안고 활동하고 그럽니다. 경주시청 노동조합에서 장학금을 1,044만 원 기탁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기탁했다라고 하는데, 예, 고교 평준화를 부디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랑대기 축구 대회입니다. 기간 동안에 일부 숙박업소에서 바가지 요금했는 거다, 옥에 티다, 우리 얼굴이 먹칠한 거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경주시 내년 국비 7,389억 원 확보, 역대 최대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등 최대 실적 달성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 옹호할 생각 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상인들 경쟁에 의해서 또 깨고 나오는 건데, 오히려 이러한 내 지역 하면서 돈 따왔는 것에 대해서는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경주시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들어가겠죠. 해보고 안 되면 멈춰도 된다, 뭐 평가를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작 자체가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얼마나 내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자체가 왜곡이 되는 게 바로 이 세금 투입인 거거든요. 근데 상인들 요금 말이죠. 이제 한번 뭐 좀 해먹어 보려고. 예. 경주는 세월호 때 지진 나고, 세월호 다음에 지진 나고, 뭐 하고 하면서 계속 지금 상인들이 죽을 쓰다가 뭐 코로나 막바지에 이제 때렸는데, 이제 한번 뭐 해보려고 하는데 바가지다 이렇게 지적을 예리하게 할 거면서 자기들 세금 쓰는 거 한번 보세요. 겁을 안 내거든요. 주민 참여권 경주 이야기입니다. 강화 관련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한다. 그 중에서 통과한 안건입니다. 주민 참여권 강화 위한 조례안 원안 가결. 이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이 낸 법안입니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하며, 주민이 의견 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경우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의견 제출서를 작성한 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려면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 의견 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 관계자가 누군지 정말 궁금합니다. 시민이 규칙 제정안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돼 지방자치제에 대한 주민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오케이. 꼬민운동 아시죠? 꼬민운동. 지방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는 꼬민운동입니다. 그거 지금 조례안이 나와 있고요. 우리 경주는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기초의회를 해산해야 됩니다. 할 때 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만 해야죠. 의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시민들이 3명 이상만 되면은 의견을 내고 어젠다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경주시 관계자가 잘 됐다라고 하잖아요. 기대한다라고 하잖아요. 시의회는 해산을 해야죠. 우리 경주시가 이런 곳입니다. 제가 울진 삼척 무장공비 이야기하고 막 했습니다만은 68년도에 지금 제가 갖고 나와 있는 이 책은 눈으로 보는 북괴 도발 30년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좀 오래되고 낡은 책인데요. 박정희 5.16 이후에 시작된 60년도의 대남 도발 사건들을 소개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물급 간첩 황태승을 난파, 고위층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한일회담 방해에 주력했다. 제5단계 대남 도발 사건. 뭐 쭉 나옵니다. 이때 당시만, 요때만 전방지역에서만 400차례, 400회에 달하는 국지전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국지전들이 유격전으로 전략을 바꿨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김신조 사건 비롯해서 이때 대규모로 이제 도발하는 양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약촉해던 3명의 민간인 피살 사건, 국군 사병 피습 사건, 미군 제2보병부대 피습 사건, 김중영 일가족 피살 사건, 동명호, 영풍호 납북 사건, 국군 사병의 납북 사건, 식사 운반 트럭의 피습 사건, 유엔군의 피살상 사건, 복성호 납북 사건, 56함 피격 사건, 중부전선 203 초소 피습 사건, 판문점 근처 군사 붕괴선 침입 사건, 중서부 전선 침입 사건, 경원선 열차 폭파 사건, 판문점 후방의 미군 막사 피습 사건, 경의선 열차 폭파 사건. 네, 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무장공비 특공대 배로 서귀포 침공, 간첩 이수근 난파, 민간 버스의 수류탄, 이거는 아마 모르는 분들도 좀 있을 건데요. 미군 정찰기 E-121이라고 하는 비행기 정찰기입니다. 이게 격추가 됐습니다. 격추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탑승하고 있던 31명의 미군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 미군 순찰 장교 1명 피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승복 어린이 가족만이 아니라 고영인 씨 가족 무차별 학살, 평창군에 있는 이서구 씨 가족,
게릴라로부터 노획한 무기다. 우리 누굽니까? 광주 5.18 유공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해찬 씨 같은 경우에는 광주 5.18 때 계엄군이 광주 사람들을 학살한 현장이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제시한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흑산도에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들 특전사 요원들이 가서 섬멸했던 그 작전인데, 그 사진을 떡 갖고 와가지고 말이죠, 계엄군이 광주 시민 이렇게 죽였다라고 했던 그 장면이 갑자기 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만은, 이해찬 씨는 왜 광주 5.18 유공자죠? 광주 5.18 유공자 명단 밝혀야 됩니다. 그거 밝혀라고 하고 그때 무기고 털었는 것 이야기하면은 망언이다라고 이제 입막음을 하려 그래요. 입막음을 하려 그래요. 예, 통역당 사건 나오네요. 우리 통역당 사건 그 신영복 간첩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입니다. 김종태 씨 나오네요. 김종태 씨. 예, 끝까지 고개 빠딱 쳐들고 있다가 이제 사형당했죠. 김종태 조카는 이제 김진락 지 조카까지 꼬드겨 가지고 죽게 했던 임자도 간첩단 금거. 대한항공기를 납북 조작극으로 꾸며서 승객 일부분만 송환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때 거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건을 즈음해가지고 이제 월남전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국제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 시점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은 경제개발과 함께 가야 되니까, 아까 우리 이철우 씨도 뭐 방역하고, 민생하고 투트랙으로 한다고 하는데, 경제와 안보를 투트랙으로 잡아 나가야 됐던 우리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시급했었던 그런 시절이겠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70년대로 접어들면서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중 간의 교섭이 이루어지고 닉슨이 각국들은 식민지에서 풀려났던 각국들은 이제 당신들은 각자 도생해라 라고 하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죽죠. 총 맞아 죽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전두환이 이제 집권을 합니다. 저는 그런 흐름들을 이제 쭉 보면서 참 힘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그래도 꾹꾹 누르면서 좀 보내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꾹꾹 누르면서 이런 표현을 쓰면은 참 듣기 거북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식민지에서 풀려난 국가가 70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오면서 굉장한 그 압력들, 또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그 과도기를 건너뛰기 한 것도 많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딱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자주 이제 언급하지만은 물질과 의식이 괴리가 돼버리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조선 사람을 타임머신 타고 딱 데려다 놓고 지금 최신 유행하는 양복 슈트를 딱 입혀놨다. 뭔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차로 본다면은 제네시스 최신형에다가 딱 앉혀놨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밸런스가 서서히 벌면서 갖추고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묻어나는 부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어제 부산에 갔다가 그 보훈병원에 갔었더랬어요. 보훈병원 갔다가 주차가 이제 막 거기 공사도 많이 하고 증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판으로 이렇게 급조해놨는 주차 건물에서 이제 쭉쭉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선형으로 내려오는데
빨리 가라면서 자꾸 클락션을 눌러요. 거기서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아닌데. 그래서 뒤로 보니까 그 뭐죠? 스포츠카 브랜드 납작하게 붙어가지고 노란 게 따라오면서 계속 빵빵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증나가지고 내려가지고 갔어요.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 좀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째맨한 게.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제 속도대로 갔는데 마지막에 추월을 뺑 하더니만 제 앞에 딱 서버립니다. 박을 테면 박아봐라 이런 식으로. 야, 꼭 참 꼬맹이 그거 당돌하더구만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뭐 그런 풍경들 많잖아요. 예? 차가 아깝죠. 그러니까 뭐 집에서 사줬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달구지를 몰고 다녀야만 되는 인종이 람보르기니 같은 거를 몬다. 예, 람보르기니가 굉장히 모욕감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죠. 품위도 있고, 교양을 갖추고 있고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다. 굉장히 다양하다. 우리 여기만 나가더라도 큰 대로변에 말이죠. 예? 여름날 저녁에 상인들 몇 명이 이제 일 마쳤나 봐요. 저녁에 고기 구워 먹는다고 거기에다가 화로를 피워놓고 말이죠. 큰 대로에 연기를 막 피우면서 그 고기 구워가지고 바지 둥둥 걷어가 이까지 해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소주 마시고 그런 장면들 포함해서 다양한 아비투스가 아직 혼재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정체 없이 정체도 모르면서 반일 선동에 낚여가지고 반일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있는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경주신문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경주의 최전방은 안보에 있어서 독도입니다. 독도. 경주는 최전방이 독도입니다. 교육관부터 머리 띠들어오고 관제 캠페인을 하는 지역입니다. 경주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젓이 안강 전투 현장이 있고 버젓이 충원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의 주적은 지금 일본이고 최전방이 독도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금세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시대 만나면. 우리 지금 북계에서 가장 정오하던 김관진 장군이 지금 사법 반역에 의해 가지고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로 뭐 전직 국정원장 마찬가지 여러 명 돼 있습니다만은 그 김관진 장군이 현역에 있을 때 젊은이들이 입대를 하는데 이 정문 교육을 해보니까 주적관이 너무나도 흐려져 있고 역사관이 엉망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니까 야, 이 교과서 보고 공부했다 하고 군대 와가지고는 북괴 인민군을 향해서 총을 못 든다 라고 판단한 나머지 이렇게 내용을 바꿔주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는 내용을 권고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뭐 아시다시피 아주 선명성 있는 그런 안보 관을 갖고 있던 분이었죠. 지금 이제 그렇게 됐죠. 당연히 문재인 입장에서는 미워하는 사람이죠. 우리 김관진 장군이 전라도 출신입니다. 예, 전라도 출신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대에 전사했던 해병대원 두 사람도 전라도 출신입니다. 둘 다 전라도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해안에서 북계군에게 총 맞고 소각되어 버렸던 공무원도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저게 정말 봉합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저는 분열이 무조건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좌우 분열은 거의 뭐 다른 나라잖아요, 사실.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럽니다. 저는 전혀 전라도에 대한 그런 선입견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 가면 경주 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고 좋아요. 그런데 농담 삼아 그런 말 하잖아요. 전라도 놀러 간다고 하면 야, 여권 챙겨라.
라고 할 정도로 외국 아니야? 때로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특히 투표 끝나고 나면은 그런데 지역 통합은 뭐 어느 정도 분열은 어느 정도 있으면서 견제하고 뭐 그런 건 좀 괜찮다고 봐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섬나라 일본도 굉장합니다. 그 지역 갈등이. 그런데 모든 걸 아우르는 커다란 우산이라고 할 수 있는 체제는 우리가 같이 동조를 해야죠. 전라도다, 제주도다, 뭐 강원도다 할 것 없이. 오히려요, 경상도가 더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좀 하고 그런 면에서만큼은 정말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 반일 정신병은 좀 치유를 좀 하고, 오늘 또 최근에 있었던 그 일련의 사건들, 대남 도발 사건들에 대해서 같이, 그거는 전 국민적으로 같이 추모를 하고 해야지, 노란 리본 자꾸 달고 그렇게 장난쳐대고 하는데 엮여가지 말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북신문인데요. 칠곡군에 백선기라고 하는 군수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이분은 비록 행정구역상으로는 군수이지만, 군수가 제가 낫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선출직 행정수장으로서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칠곡에서는 이게 6.25 참전 미군 장병 재조명 감사장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초대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개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을 지금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경북 칠곡 군수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주고 박수를 쳐주고, 이런 거는 전라도 경상도 따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승복 가족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날을 우리가 상기하자. 그리고 북괴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대남 도발 그리고 적화 야욕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그런데 종전선언하고 이어서 평화협정 맺고 이어서 미군 철수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자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답이 나오죠. 두 글자, 한 단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